ICH는 뭐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ICH는 기초 소재부터 해서 복합 소재, 첨단 소재 등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이제 제품군은 이제 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FA, 메탈 포일 안테나, 그리고 이제 가스켓, 테이프, 필름 이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고, 이제 M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다른 안테나에 비해서 공정 과정을 줄이면서 이제 ESG 경영에 좀 걸맞는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공정을 줄이면서 원가 또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가스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이 최근에 이제 이제 차량용 전장 가스켓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새로 진입해서 새로 이제 신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대충 어떻게 되죠? 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MFA가 한 60%, 그리고 가스켓이 한 20%, 그리고 이제 테이프 필름이 또 한 20% 정도로 대략적으로 네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2대 2 정도의 비율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어디예요? ICH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종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포르쉐, 아우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포르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전장 가스켓의 최종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량용 전장 가스켓이 실제로 가스켓 매출의 10% 정도가 이제 차량용 전장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전체 매출의 한 2%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한 97, 8% 정도가 다 삼성 관련된 삼성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이제 고객사는 삼성전자 이제 그룹사,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맞습니다. 쪽이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사업적인 전망이나 이제 포인트가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아마 봐야 될 점은 그 북미 휴대폰 제조사, 지금 현재 애플과 이제 당사 이제 기초 소재 제품군 중 하나인 이제 도전성 점착 테이프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전성 점착 테이프는 약한 이제 외부 압력에 의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점착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소재입니다. 근데 A사와 이미 샘플 테스트까지는 마친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이제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다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 A사 쪽으로 이 도전성 점착 테이프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납품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좀 볼만한 뭐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인일렉콤의 그 폴리우레탄 사업부 인수로 외형 성장을 크게 한 점인데요. 이제 작년 11월 이제 메인일렉콤의 폴리우레탄 사업부를 330억 원의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우레탄 폼이 이제 당사의 주요 제품군 중 하나인 가스켓에 사용되는 원자재인데,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폴리우레탄 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마디로 원가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제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기업의 지금 매출액이 한 2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정도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탐방 갔을 때 맞습니다. IR 담당자분이 맞습니다. 올해 이쪽 사업부 목표하는 건 약 400억이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해줬을 때는 숫자 봤을 때 한 200억대 중반 정도 하는 기업이 갑자기 400억을 한다? 굉장히 잘 나올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막상 또 뒤에 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또 토의를 좀 해봤더니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사업에 대한 매출을 올해 얼마나 추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정도. 그 정도 수준. 맞습니다. 그러면 한 240억, 뭐 맞습니다. 250억 정도. 맞습니다. 사실 이제 IR 담당자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회사가 조금 잘 될 것 같으면은 맞습니다. 네, 그 의지치가 많이 반영이 돼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숫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 뭐 1분기부터 해서 뭐 실적 이제 까보면 나오겠죠. 그 추이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ICH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분기 단위 실적도 잘 브렉다운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뭐 메인일렉콤 인수해서 뭐 중요 소재를 이제 내재화 시킨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쪽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지켜봐야 될 합니다. 단계다. 맞습니다. 그렇게 뭐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스켓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네. 연관되는 이제 사업 부분인데, 네. 사실 가스켓 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아이아 담당자분께 이제 듣기로는, 이제 원래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스켓의 일정 개수가 있는데, 이제 휴대폰에 점점 이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의 크기를 키우다 보니까 들어가는 가스켓 개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고객사가 삼성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당장 가스켓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역시 매출이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으로서는 메인일렉콤 인수에서 외형 성장 기대는 되지만 그래도 실적을 좀 추정함에 있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이 회사의 그 메인 사업이잖아요. 뭐 아까 뭐 필름 방막 안테나 이렇게 불렀던 MFA인가요? 맞습니다. 이쪽 사업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삼성 기준으로는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보급형 제품이 이제 주로 쓰이는 제품인데,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이제 방수, 방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이제 LDS 안테나, 아마 네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A 시리즈에 쓰이고, 이제 그 다른 이제 보급형 부품에 더 쓰일 걸 이제 보급형 제품에 더 쓰일 걸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규제를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각국의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이제 방수, 방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방수가 안 되면 이제 방수가 안 된 것에 따른 이제 폐품 처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피해가 되거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아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방수 방진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MFA를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또 작년에 이제 워낙 시장 상황이 또 좋지도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아마 232억 그 정도였는데, 이제 22년 MFA 부문 매출액이 116억 원으로 이제 급감을 하였는데, 이제 올해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당장 고객사가 삼성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 MFA를 쓰는 비중을 늘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삼성 자체의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삼성 1분기 판매 대수가 6천만 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4분기까지를 고려했을 때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작년보다 오히려 약간 줄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판매량이 예상되다 보니까 큰 폭의 매출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통상 삼성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그 스마트폰 개수가 많으면 한 3억 대가 맞습니다.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수치상 봤을 때는 이게 5천. 뭐 그렇죠. 2억 대 맞습니다. 뭐 중후반, 뭐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폴더블 폰이 아무리 잘 팔려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급형이 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또 교체되는 그 이제 수요 이런 것도 따져보았을 때는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올해는 좀 성장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사업 내용을 좀 쭉 들어봤는데, 올해 그 뭐 연간 실적 추정되는 숫자는 얼마나 나오나요? 매출액은 46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한 72억 원 정도를 저는 제시하는데, 당장 살펴보면 이제 MFA 부문이 한 101억 원 정도 매출, 그리고 가스켓 한 45억 원, 테이프 필름 부문 63억 원, 그리고 이제 기타 부문 한 7억 원, 그리고 이제 메인일렉콤 인수한 부분 한 243억 원 정도 해서 총 460억 원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한 72억 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대략 그렇게 따지면 OP 마진은 한 몇 프로 정도로 계산하신 건가요?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로 계산했습니다. 아,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21%로 좀 높게 잡으셨네요. 이걸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날 탐방 갔을 때 맞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해준 사실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한 900억에 OP 마진 25%를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따져봤는데 저도 이제 ICH 저희가 보고서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OP 마진을 한 15% 정도만 잡았거든요. 이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약간 높게 잡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튼 지금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이익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15%대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겠다. 그랬을 때 제가 추정했던 영업이익이 사실은 90억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 이제 박정우 학생분은 대략 한 72억 정도의 순이익 네, 이렇게 좀 추정을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회사가 제시해 준 것보단 저는 더 보조 봤는데 지금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주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적정 주가 얼마가 나오던가요? 상장 당시 이제 사용했던 유사 기업 4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PI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 뉴프렉스 이 4기업의 이제 작년 PER을 반영을 해서 이제 평균 PER 13배 정도를 제시해서 결국 주당 평가가액 5,674원, 그래서 목표 주가 6,000원을 저는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사실은 더 떨어진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좀 내신 거네요. 매도보다 이제 중립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증권가에서 중립은 다 아시겠지만 매도 의견이기 때문에 예,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이익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더 약간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사실 10,000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주가는 한 6,000원대, 뭐 7,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거는 뭐 결국 가격이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결국 형성되는 것들이고 평가가 될 건데 이 회사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그 속도나 방향성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어떤 변동성 나올 건데 여튼 지금으로서는 좀 보조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뭐 리스크 요인 뭐 체크해볼 만한 좀 이슈가 있을까요? 이거는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삼성의 치중된 고객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사실 이제 상장 당시에도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삼성이란 이미 거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이 뭐 이제 잘 되냐에 따라서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이 이제 특히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97%가 삼성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객사를 좀 더 무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계획이 좀 확실치 못하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MFA 말고도 이제 MPA도 하고 계시고 또 뭐 북미 이제 휴대폰 제조사와의 이제 계약 관련된 소식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신사업 부문도 사실 매출이 어떻게 잡힐지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납품 계획 역시 아직 샘플 테스트까지만 진행된 거고 실제 계획 실제로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리스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당장 주가에 반영하는 데에는 좀 위험이 따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주요 제품군이 매출이 좀 작년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가 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단일 고객사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업단에서 약간 실적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좀 리스크가 또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고 계십니다.